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나, 지금까지 이제 루나2가 나왔는데 루나2를 매수 매도 하시기 전에 참고해야 되는 그런 이제 루나2가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예정인지, 또 루나2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모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루나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뭐 20억 가까이 큰 돈을 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많은 자산을 이제 로스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루나 생태계에서 1년 반년 정도 전부터 이제 루나 생태계를 봐왔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제 루나 생태계는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온체인 데이터 말고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 이제 소셜 데이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정말 하락장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많을 때마다 그 지점이 이제 마지막 변곡점이 돼서 그 뒤로 이제 가격이 급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벼운 차트인데, 사실 이런 거는 인간의 심리 차트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루나 홀더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원래는 지금 시기가 제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제 거의 저점에 다 왔구나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과 그다음에 기사들,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이제 산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주변인들의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이제 돈 벌 시기구나, 이제 지금 들어가면 돈 벌 시기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느끼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루나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주변을 봤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좀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루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루나 가격이 최근에 또 이제 루나2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게 됐어요.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뭐 입을 대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매수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면은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혹은 매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바이낸스거든요. 바이낸스에서도 루나가 거래량, 원래도 이제 루나 V1도 거래량 상위를 계속 차지하긴 했었지만 V2는 망한 다음에 나온 그 코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에서도 엄청난 거래 8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쿠코인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제 루나랑 루나 클래식이 모두 지금 굉장히 상위권에, 다른 거래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상위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를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매수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인사이트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테라 2.0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토콜이 1.0이 있었죠. 근데 1.0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루나 생태계나 앵커에 굉장히 붙어가지고 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앵커는 2.0으로 못 옵니다. 일단 못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뭐 USD가 없기 때문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앵커가 빠지다 보니까 뭐 앵커에 이제 붙어서 활동을 하던 뭐 쿠지라나, 그다음에 뭐 쿠지라, 그 다음에 넥서스, 뭐 이런 프로토콜들, 뭐 이제 준비하고 있던 프로토콜로는 뭐 앨리스, 뭐 이런 프로토콜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앵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일런도 마찬가지고 다 피벗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랜딩 프로토콜, 엣지, 발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이라고 하는데 그 업데이트된 걸 보면 이제 런치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일드 파밍, 뭐 요런 것들, 요거 같은 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펼쳐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NFT 이런 프로토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보면은 이제 발키리는 그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공식 어나운스를 했어요. 뭘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나머지 프로토콜들은 아직 공식 어나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공식 어나운스도 했고, 피닉스, 그 아스트라포트, 그다음에 테라스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런칭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런칭되어 있는 이 2.0에 되어 있는 거는 덱스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밖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테라 생태계에서 하지 않고 주노로 넘어가겠다, 아니면 니어로 가겠다, 아니면 다른 곳을 검토하겠다.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테라 생태계에 붙으려고 했었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았어요, 원래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테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진짜 볼 수 없을 만큼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붙을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죠.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그런 걸 보는 거였는데 현재 2.0 생태계에는 덱스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지금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중장기적으로 루나를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 빌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 생태계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레이어 1, 자, 레이어 1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러티브라는 게 어떻게 이 프로토콜은 왜 성장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루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V1에서 명확했습니다. 루나는 UST 내러티브가 명확했어요. UST가 많이 쓰이면 루나가 번이 되고 그럼 루나의 가격이 올라간다. 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나는 UST의 쓰임처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려고 했고 앵커에 넣으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도 펼치려고 했었고 그 날개가 꺾여서 V1이 이제 무너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내러티브가 명확했고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했었는데, V2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V2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뭔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V2는 지금 그냥 레이어 1, 그냥 일반 레이어 1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뭐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VM을 가지고 레이어 1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냥 이더리움을 쉽게 여기다 올릴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POH라 그래서 굉장히 빠른 그 증명 방식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겠다. 각자마다 다 내러티브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니어 같은 경우도 본인만의 내러티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USN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라 V2는 아마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방향성 내러티브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 투자나 이제 단기 투자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장 동력인지, 루나의 가격이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는 V1과 다르게 인플레이션 코인입니다. 인플레이션 7%를 이제 유지하는 코인이고, 이 말은 뭐냐면 정해진 양이 있는데 그게 계속 이제 더 추가로 이제 발행이 된다 이 말이고, 인플레이션 코인은 이더리움도 인플레이션 코인이고 솔라나도 인플레이션 코인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인플레이션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먹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스테이킹 리턴이 V1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러면서 수수료나 루나를 이제 재분배를 하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코인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는데 스테이킹 한 애들한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스테이킹이 50%좀 넘거든요. 50% 정도 되니까 스테이킹 리턴이 14%가 된다 이런 거죠. 왜냐면 7%의 인플레이션 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는지요, 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이제 진입할 때 좀 더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금 테라 V2는 이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이제 권도영 대표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뭐 트위터를 잠갔다 이런 것들도 다 이슈가 될 만큼 권도영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V1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의 그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된 그 레이어 1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상징이 비탈릭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들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다 있고 솔라나도 뭐 다 상징이 돼 있고 뭐 FTX는 뽀글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상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테라는 그냥 권도영 대표 그 자체이기도 했고 뭐 루나틱스는 권도영 대표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각종 고소,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 전에 이제 미러 때문에 이 시네틱스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SEC에서 고소를 했고, 근데 이제 권도영 대표가 그때 한 장 잘 나갈 때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우리한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리가리를 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나왔어요. 최근에 와라, 이제 소환장이 발부된 바 있고 이걸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효력이 인정 안 된다라는 고소를 했는데 효력이 인정된다고 왔기 때문에 그 뒤를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V1이 무너지는 과정에서의 이런 고소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V2가 권도영 대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법적 이슈나 이런 것들은 산적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트라포트가 런칭을 했는데 에스트라포트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이 USD, 엑슬라 USDC, USDT인데 이거 같은 경우 랩핑되어 있는 아마 이 브릿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USDT, USDC일 거예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쓰이려고 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 루나도 묶여 있고 아스트로도 USDC를 페어로 묶었죠. 아마 새로 나오는 그 뭐 프로토콜들, 뎁들도 아마 요런 엑슬라 USDC나 USDT를 묶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들어왔지만 지금 페어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 그 테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바로 직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페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어가 굉장히 적고 또 여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나 예치되어 있는 TBL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원래 이 루나 생태계에서는 말도 안 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높죠. 가격이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낮은 건 많은 사람들이 아직 TBL 그다음에 이제 LP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래 대금도 그렇게 뭐 보시면 아직 너무 극초기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 1으로 봤을 때도 너무 극초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저도 굉장히 많은 이제 V2 토큰을 루나 V2 토큰을 가지고 있고 왜냐 받았기 때문에 에어드랍으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단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미 메이저 거래소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 토큰 같은 경우 런칭했을 때 꼭 상장하고 싶어 하는 거래소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래소들이 이미 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시작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그 토큰들을 보면 레이어원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 일단 거래소 상장하는데 막 2, 3년 거기에 몰빵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됐다. 이게 해결되면 좋은 게 뭐냐면 유동성을 분산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거래소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코인들은 그 거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그 토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스테이킹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스테이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가는 게 막연히 그냥 그 인지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묶이는 양이 많아서 그 효과로 또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그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테라 2.0 이코시스템이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뎁들이 붙는 게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테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붙어요. 왜냐면 1.0에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어나운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뎁들이 붙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서 내가 테라 2.0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점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이 이코시스템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키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건지 2.0 넘어왔을 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에스트라포트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미 가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0.08인데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제 에스트라포트가 0.08 정도의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여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 하나의 단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단점들 그 다음에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장점들 새로 피어나는 새싹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이제 이 투자의 관점에서 루나를 매수 매도하시기 전에 이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했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루나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퍼드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부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 생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면 뻔할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건데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